상장한 것 중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네들이에요. 왜 관심을 가지냐면은 지금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지난번 방송에 나왔죠. 다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게임이 이제 드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처럼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깔지 않아도 게임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되는 시대가 오면은 드디어 게임 플랫폼도 전 세계 글로벌하게 통하면서 뭔가 경쟁력에 막강한 플랫폼이 등장할까? 스타디아? 아마존? 뭐 MS? 어디건 아직 안 나왔지. 이제 나오잖아. 2019년부터 쭉 나오잖아요. 등장할까? 첫 번째, 등장할까? 글로벌 게임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아직 없어요. 스팀은 사는 데잖아. 게임 할인 플랫폼으로 봐야 되지 않나? 과연 우리가 게임이라 그러면 너도 나도 뭐 영상 보려면 유튜브 접속하듯이 뭐 영화 보려면 넷플릭스 가듯이 게임 하려면 뭐 당연히 접속하는 데가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데가 등장할까? 글로벌한 플랫폼이 뭐 두 개에서 세 개 또는 뭐 독주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나, 두 개, 세 개가 만약에 등장할까? 만약에 등장한다면은 여기도 물론 지금도 게임은 글로벌하긴 한데 더욱더 글로벌 공통의 서비스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등장한다면.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 게임 플랫폼 쪽에 등장할 것 같잖아. 올해건 내년이건 게임 스트리밍을 시도하면서 등장할 것 같잖아. 지금 분위기가. 야, 이런 데가 만약 등장을 하면은 물론 우리나라가 하긴 힘들겠지. 우리나라가 해주면 최고인데 우리나라가 전세계 게임 플랫폼을 지배하는 무슨 게임이건 어디건 IT 기업이건 하나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 플랫폼을 쭉 끌고 나가지면 거기가 최고인데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는 뭐 언어적 장벽도 있고 기술적인 거나 뭐 투자하는 급 자체가 다를 테니까 뭐 수조 원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 게임 플랫폼이 만약에 열렸어. 그래서 누군가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건 MS건 뭐 소니건 여기 써있죠. 구글이건 뭐 버라이즌이건 애플이건 누군가가 열었는데 이게 1, 2, 3위 뭐 이런 체제가 되면서 글로벌리한 플랫폼이 되면은 당연히 이 단어가 떠오르겠죠.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국내 업종 소프트웨어. 저기가 만약에 플랫폼화돼서 저기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지금도 돼 있지만 더 잘 되면 저기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국내 업종이 있지 않을까? 국내 게임 시장의 멀티플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꾸 뭐 이거 연구하고 계셔서 자꾸 과금 방식 연구하고 계셔서 아 잠깐만 저기에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얹어서 저기에 뭐 이렇게 좀 넣으시고 가던가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올라타서 같이 근데 자꾸 이거 연구하고 계셨어. 이거 어딘지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올라타서 이 배가 갈 때 뭐 빨대라도 빨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2017년 그때 YG나 이렇게 엔터주가 뜰 때 게임주도 사실은 시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1%대였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있던 게 사실은 1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게임주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 글로벌 밸류체인에 저게 올라타는 주식이 나온다면 5G 같은 것도 가능하죠. 5G도 전 세계가 5G로 갔을 때 올라타는 업체가 나온다면 여기도 가능해요. 이걸 올라탈 수 있을까를? 자, 여기까지 이제 꿈과 희망이 많은 주식들을 드렸는데 형 이건 너무 위험해. 이런 거 말고 정말 값싸면서 정말 뭐 꾸미고 뭐고 필요 없고 돈 잘면서 값싼 거를 알려달라.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주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나 이거 보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와, 아실런지 모르시겠지만 다 아시죠? 은행주가 PBR이라 그러죠. 북밸류입니다. 북밸류의 0.5배예요. 이거 0.4배 아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PBR의 0.5배 아래라는 말은 이 은행이 갖고 있는 거를 팔면은 지금 시가총액의 2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갖고 있는 정도도 평가를 못해. 근데 야 그러면 형 얘들이 돈을 못 벌어요? 은행들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무려 지금 몇 개 8개 금융지주사가 뭐 13조를 벌어. 역대 최고 실적이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요. 증익.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야.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갈수록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위험성이 있느냐? 이 연체율이거든요. 원화대출 연체율이에요. 우리나라 연체율이 지금 최저치예요. 최저치. 가계대출 연체율이 은행이 지금 0. 몇 프로야. 1%가 안 돼요. 연체도 안 해. 형들 돈도 잘 갚어. 1%가 연체를 안 해. 리스크도 없고 돈도 잘 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아까 저거는 2018년 11월이었거든요. 2019년 8월 드디어 이 말이 나왔습니다. PBR이 역사적 저점 0.3배로 떠있어. 와, 이거는 0.3배는 이게 리만 때 0.3배야. 과거 국가적 부도 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리스크 리만이나 IMF가 터지면 공포스러울 정도로 은행주 밸류에이션이 급락했는데 그게 0.2에서 0.3이야.
근데 지금 0.3배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어.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 좋아졌는데 뭐 주가는 날마다 뭐 ROE 자본 투자했을 때 무려 돈도 9% 벌어요. 물론 이게 글로벌리 은행보다 낮은 편인데 돈도 9%를 벌고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면은 요즘에 은행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4%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에서 5% 예상이에요. 지금 5.3% 얘기도 하잖아. 아니야, 사라는 게 아니야. 은행주는 심지어 갖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도 4% 이상 줘. 배당도 정말 좋죠. 5% 가까이도 줘. 게다가 ROE, 자기 자본이익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돈 버는 것도 9%야. 세상에 이런 주식이 없는데 가격은 0.3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드릴게요. 글로벌리하게 비교해드리면 자,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딴 건 필요 없고 PBR이 아까 북밸류입니다. 프라이스하고 북밸류. 얘네 주가하고 장부가, 한마디로 얘네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을 비교한 건데 코스피는 1배가 안 돼요. 코스피는 한마디로 지금 장사 접고 갖고 있는 거 다 팔면 시가총액보다 많이 법니다. 장사 접고 그냥 이렇게 문 닫고 정리하면은 더 많이 벌어요. 자, 은행은 0.4예요. 0.2도 있어. 지방은행들은 0.2대. 이거 지금 팔면 4배야. 시가총액이 4배. 갖고 있는 거 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은행이 지금 우리나라 0.4에 뭐 PER 4배, 뭐 4.6, ROE 9.0% 이 정도 되잖아요. 미국은 가장 잘 나가는 데부터 봅시다. 당연히 미국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PBR이 3배입니다. 3배. 은행도 1.25배. 아까 코스피가 0.8이었죠? 3배. 물론 미국은 비교를 하면 안 되긴 하지. 퍼드 여긴 18배죠. 우리나라 아까 11배였고. 은행들도 대부분 1배를 넘어요. 물론 미국이니까 그래. 미국이니까 너무 이걸 볼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만 못해요. 0.86. 우리나라 아까 0.3배였나? 0.4배였나? 중국의 반값이야. 중국에도 반이고, 일본은 금리도 낮고 요즘에 뭐 나라가 내수 골로 가니까 일본도 0.4, 0.5, 0.4, 0.4. 일본보다도 낮죠. 쬐금이지만. 니케이는 당연히 1배 넘고, 은행주만 따져도 일본 은행들 그렇게 수익성 안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일본 은행보다 조금 낮아요. 비슷한데 조금 낮아. 니케이는 당연히 코스피하고 치면 거의 2배고. 유럽을 봐야 된다고? 형 알겠어. 형이 그럴 줄 알았어. 성장이 뭐 거의 멈췄다고 평가받는 유럽 0.7. 우리나라 0.3이라는 게 정말 낮죠. 정말. 자, 이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레벨, 한마디로 재정 위기 같은 게 터졌을 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나 보는 건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제 PBR 레인지거든요. 크라이시스가 터졌을 때하고 평상시까지 레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은 어딥니까? 크라이시스가 터졌을 때보다 가격이 내려가 있어. 이게 지금 BNK, DGB, KB, 신한, 우리 이렇게 쭉 돼 있죠. 한마디로 얘네 PBR 레인지가 이만큼인데 지금 여기 있다는 거. 리만이 터진 거라는 거야. 리만이 터졌을 때 가겠어. 쭉쭉쭉쭉. 아, 돈은 훨씬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오죠. 중국은행보다 밸류에이션이 낮다. 와, 정말 싼데 역사적 저평가, 4.5% 평균 배당률. 와, 정말 싼데 매력이 없다. 맨날 나오는 얘기가 실적은 퇴대인데 왜 외면할까 하고, 여기 자문사 대표 아저씨가 한 말이 현재 국내 은행들의 주가는 거의 망한 회사, 거의 망한 회사급이다. 0.4배면은 뭐 관심이 없다는 거지. 망한 회사야, 망한 회사. 지금 주가로 따지면 주가가 맥을 못 추고. 물론 우리나라 뭐 은행들이 뭐 이런 거 있죠. 뭐 수익성이 낮고 당연히 좀 잘 나가는 그런 글로벌 은행보다 수익성이 당연히 낮은데, 중국 수준이죠.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자 수익, 이 전체 이익 중에서 이자 이익 말고 비이자 이익의 비중 현황을 보면은 중국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자 예대 마진으로 벌었다는 거죠. 다 예대 마진으로 벌고, 뭐 중국과 띵띵한 수준의 이자 이익 말고 비이자 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투자 뭐 하나은행 8% 있네. KB는 여기서 0.5%. 와씨, 0.5% 없다는 거죠. 이거 뭐 이런 글로벌한 은행은 바라지도 않는데 요 중간에도 전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사업 다각화를 안 하냐? 이분들은 하죠. 뭘로 할까? 사업 다각화를. 딱 우리나라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규제가 많아서 뭐 구조조정도 잘 못해. 게다가 금리가 내려가니까 앞으로 예대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가고 있어. 내수가 부진할 테니까 앞으로 대출도 잘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뭐 거의 고정값으로 보고. 근데 이익은 많이 벌고 배당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기대하는 게 비은행이거든. 비은행 성장이 뭐냐면 소위 다각화인데, 이 은행들이 하는 다각화가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비은행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보면은 국내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나 은행이나 겪는 어려움은 이거잖아. 똑같잖아. 규제, 금리 하락, 내수 부진. 사업 다각화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도 이거 똑같잖아. 걸려있는 게 똑같잖아. 지금 뭐 금리 하락하고 내수 부진하고 규제 있는 건 똑같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은행분들도 바보가 아니시죠. 똑똑한 분들 많기 때문에 최대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점포수와 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걷어서 이분들도 당연히 구조조정 하려니까 직원이 줄고 있어요. 직원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문제는 함부로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저거를 함부로 많이 줄일 수가 없는 게 일단 우리나라 은행들은 공익성이 굉장히 강하거든. 저기에 대해서 금감원 같은 데가 이렇게 뭐 규준도 마련해. 뭐 하려면 하지 마라. 예를 들면은 너 지점을 막 크게 줄이려 그러면은 우리 고령자 아저씨들은 보시면은 60대 70대 이상은 인터넷 배킹을 20%나 10%도 안 한다. 너희들이 지점을 많이 줄이면은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거니까 뭐 줄이지 말아라. 구조조정도 이거 다 간섭을 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구조조정을 세게도 못해. 자, 그러다 보니까 삼중고지. 돈 잘 벌어. 돈 잘 벌죠. 잘 벌어. 저평가를 넘어서 초저평가입니다. 지금 초저평가. 배당 4% 넘게 줘. 5%죠. 5%. 와, 요즘 배당 5% 주식이 대형주가 있다는 게 대단하죠. 5% 배당을 주는데 날 가져요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내수가 일단 안 좋겠지. 그리고 저금리가 더 금리가 0으로 갈 것 같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답이 없고 다른 거 해야겠다고 찾아본 게 증권 자산운용 보험인데 뭐 은행업하고 별다른 거기가 거기 같은 느낌이 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려 그래도 이게 또 강력한 규제 사업이에요. 규제가 너무 세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뭐 거의 소위 말해 미래가 잘 안 보이지. 미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PBR 0.3배는 와 이러다가 0.1배 가겠어. 0.1배 0.3배는 굉장히 낮죠.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이래갖고 정신이 혼란한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분들까지 아직은 되게 작아요. 아직은 미미한데 이런 분들까지 등장해서 나의 수액을 봐라 이러면서 춤을 추고 계시기 때문에 얼쑤 하면서 여기가 노다지요 이러면서 이런 형들이 뛰어들어서 요즘 아직은 전체 은행에 비하면은 퍼센트가 택도 없는데 뛰어들어서 뭔가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게다가 사건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우리은행에서 DLS 영업했다가 요즘에 굉장히 세게 맞고 있습니다. DLS가 뭐냐면은 ELS 같은 거, ELS 옵션을 건 상품인데 배리어를 치면은 원금이 날아가는 거. 이걸 얼마를 팔았대더라? 4천억 넘게 팔았는데 어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느 낙인 배리어를 때리는 순간에 원금이 날아가게 설계돼 있어요. 마이너스 0.2% 아래 원금 손실 발생하고 0.5% 이하면 원금 60%, 0.7%면 원금 전액이 날아가는데 만약에 이 4에서 6개월이 지나면은 금리가 저 아래로 안 나가면은 한 4% 정도 이득이 나가고 키코 같은 거죠. 요런 DLS라 그럽니다. 여기 ELS는 E가 이제 에쿼티 주식이고 DLS는 딜라이버티 이제 파생을 얘기하는데 DLS를 팔았는데 요즘에 어떻게 돼요? 금리가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6.047이 갔어요. 0.27하던 게 마이너스 0.60 어디에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0.60이면 원금의 60%는 날라갔어. 웃으면 안 돼. 0.7%는 원금 전액이야. 지금 전액 터치 가능성이 있어. 전액 터치 가능성. 저거 독일만 팔았냐? 영국도 팔았다고 하시는데 PB센터 전국 지점 200곳에서 4천억이 팔려. 개인과 법인들이 1억 원에서 야 수십억을 넣었어. 웃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들 얘기야. 우리들 얘기. DLS라 그러면은 은행 예금이 1, 2%밖에 안 되니까 ELS처럼 약간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일드업을 시켜서 3%, 4% 수익률을 먹겠다라고 들어간 건데 그 독일 국채 금리가 진짜 믿기지 않게 마이너스 0.6%야. 이게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이너스 0.6% 이상 가니까 지금 원금 60%, 0.7%면 원금 전액이에요. 0.7%로 원금 전액이면 4천억이 날아가는 거거든. 우리은행은 지금 이걸로 난리 났어요. 400억이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독일 국고채 금리가 저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4천억이 내려. 이거 수억씩 는 아저씨들은 뭐 지금 난리 났죠. 불안전 판매 내지 이걸로 아마 싸우겠지. 손실은 이미 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오니까 한 3%를 받아가는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 경우에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조금 드리면은 아까 전에 꿈과 희망을 꿈꾸는 기업들 몇 개 하고 싼 업종들 요즘에 그 엔터 미디어 컨텐츠 업종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이거는 뭐 개인 판단이긴 해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까 뭐 리만 몇 프로 말씀드렸죠. 여기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면은 요즘에 애널리스트 형들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제조업이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시크리컬한 주식을 보는 거고 방금 전까지 성장성이나 기대감을 간다고 보면은 그쪽을 보는 거고 여기 잃어버린 20년을 간다 그러면 해외나 금을 사야겠죠. 해외나 그런 사람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 완전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형은 어떻게 저는 사실 버릇이 매달 사요. 얼마를 사냐의 문제지. 버릇이 매달 삽니다. 매달 10만 원을 사냐 50만 원을 사냐 100만 원을 사냐 차이긴 한데 빠지면 빠질수록 왜냐면은 그게 연금 적금 비슷하게 매달 사거든요. 얼마큼 사냐의 문제지. 한 주를 사냐 100주를 사냐의 문제인데 조금씩 사요. 조금씩 사는데
근데 왠지 이렇게 만약에 내려가 여기까지 우리들의 바램은 여길 거 아니에요. 형들의 바램, 없는 분들의 바램은 여기나 여기잖아. 한번 사보자 이러면서 뭐 지금부터는 지금 코스피가 뭐 0.8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조금씩 뭐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팔 거 아니니까 조금씩 사보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CN이나 아니면 게임 그쪽이 정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잘 올라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요즘에 경쟁이 팍 터지는 데가 하나 있거든요. 어딜까? 유통업체가 요즘에 박살나고 있어. 이마트가 신문기사 보인 분 아시죠? 1년 새 시총이 반토막이 났어요. 야, 50%가 날라갔어. 마이너스 50%. 이게 1년 전에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 깨지게 생겼어요. 창사일에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 26년 만에. 이마트 시가총액이 3조야, 3조.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이날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 12곳이 모두 이마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와, 애널리스트 누나가 말씀하신 걸 들으면 적자는 예견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갔고 내수 성장이 당초 예상 대비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온라인 사업 적자도 더 커질 것 같아. 이러면서 모두 하향 조정. 근데 여기가 왜 그럴까? 물론 이마트는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자가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점포를 10개를 매각해서 1조를 확보하고 1000억 수준의 자사주도 삽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점포 10개를 세일즈 앤 리스, 무슨 소리냐면은 판 다음에 자기들이 다시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내수가 망이고, 아까 전에 주식에서도 뭐였죠? 우리나라 주식들은 대부분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주가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수가 망이고, 지금 대형마트 구조조정에 이제 신호탄이 됐냐. 롯데나 신세계 이런 얘기도 쭉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롯데마트도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사활이 아니라 적자 탈출에서 대대적 구조조정. 롯데마트도 지금 적자야, 적자. 하이마트는 어떻게 됐을까? 아예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롯데 하이마트 보여드리면 굉장히 슬프게도 지금 목표 주가도 이러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형들의 기대도 이렇고 실제 주가도 바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수가 안 좋고 우리가 사는 물량 자체가 안 좋고, 두 번째가 그때 쿠팡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쪽이 드디어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형들이 좋아하는 거 딱 이거 상황입니다. 유통업체가 지금 이거 상황이어서 누가 1위나 2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그 배그 하고 있어요. 배그 여기 배틀그라운드. 쿠팡이 날린 작은 공이 모두가 뛰어드는 다음에, 야, 내수는 안 좋은데 오프라인 업체들이 아예 공격적으로 다 먹겠다고 뛰어드니까 온라인도 할 수 없이 오프라인처럼 공격적 투자를 해. 들어오는 돈은 별로 안 느는데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늘어요. 당연히 적자에 빠지지. 누가 이길 수 있냐? 쿠팡이 옛날에 뭐 1조 적자로 뭐 버틸 수 있네 없네 기억나시죠? 이거 최근 값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얘기했을 땐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다 적자가 1조다 이러면도 얘네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랬는데, 2019년에는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고 여기로 가고 있어. 우리를 껌으로 봤니? 하고 여기로 가고 있어. 야, 이게 형들, 야, 그래도 좀 올리면서 가지, 좀 천천히 가지. 이렇게 죽으라는 거지, 죽으라는 거. 와, 1조 4천억을 지금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 야, 이거 2조 가겠는데 1년에 그 죽으라는 거잖아. 누구 죽으라는 거야 지금 이거. 나의 배그를 봐라. 배그가 뭔지 모르시는 형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치킨 게임.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거든요. 서바이벌 게임. 한 명만 살아남는, 한 명이나 몇 명, 그 팀 한 두세 명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와,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고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저런 식으로 쿠팡 같은 아니면 대규모 오프라인 업체들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장기간 쌓아온 얘들이 이걸 봤을 때 오프라인 사업자가 1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며 프로모션을 강화한다고 해도 과연 헤게모니를 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물음표를 하고 있는 거야. 들어오는 돈은 투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니들이 적자를 계속하면서도 과연 배그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물음표 찍고 있는 거야. 누가 이길지. 그러다 보니까 쿠팡 MS는 뭐 당연히 좀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무슨 예상을 하겠니? 애널리스트 형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저런 상황이 되면은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살겠지. 그렇게 되면은 뭐에 관심이 많이 쏠리냐면, 요즘 유통쪽 레포트 보면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M&A를 하지 않겠냐. 죽을 것 같은 애가 100개를 흔들면서 날 가지세요 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M&A 가능성이. 한마디로 돈이 많다고 생각되는 쿠팡이나, 쏟아붓고 있는 쿠팡이나, 쓱 이마트죠. 쓱이나 유명푸드 쏟아붓나? 롯데쇼핑 이런 데들이 지금 뭐 치킨 게임 하고 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지금 전통업체들이잖아. 전통업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 있던 이베이나 뭐 인터파크 뭐 11번가 이런 데를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치킨 게임의 결과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냐. 현재 스코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 스코어. 이베이 내려가고 있고요. 11번가 내려가고 있고요. 쿠팡 올라가고 있고요. 파크형 조금 내려갔고요. 롯데쇼핑은 뭐 거기서 거기. 유미프 형도 조금 올라갔는데 거기서 거기. TMO형 내려가고 있고요. 쓱은 그대로.
쿠팡만 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좀 다 하락하고 있죠. 지금 1조 5천억을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SK그룹의 11번가는 SK에 있거든요. 여기 SK 플래닛 소속인데 5천억을 투자받고 분사를 했거든. 이게 5천억을 투자받고 분사했다니까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뒤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적자가 계속 나니까 막 1,000억, 2천억, 1,000억 이런 식으로 매년 적자가 나니까 여기를 SK 플래닛이 버티지 못하고 다른 데서 증자를 받은 거지. 사실상 증자를 받고 회사를 나눴어. 그럼 누가 증자를 해줬냐? 저렇게 적자 나는 회사에. 아 잠깐만, 저기다 누가 돈을 5천억을 넣나 보면 국민연금이 3,500억, 새마을금고 500억 해서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가 4천억을 넣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가 바보가 똑똑한 형들이 그렇게 많은 곳인데 바보처럼 넣은 게 아니라 SKT가 연 내부 수익률 IRR 기준 3.5%의 수익률을 보장했어. 보장받고 들어간 거. 보장하면서 하는 말이 5년 내 상장하겠다. 5년 내 상장해서 구주 매출로 너희들이 수익을 얻거나, 상장을 실패해서 드래그홀롱 조항이 있죠. 동방매도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드래그홀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에 실패하면은 팔겠다는 거야. M&A 같은 걸로 실효본가 팔겠다. 우리가 팔아서 니들 돈을 메워줄게. 아니면은 연 이율 3.5%를, 인수가가 그게 안 나오면, 만약에 경영권 매각을 M&A를 팔려고 시도했는데 수익률이 안 나와, 그러면 3.5%를 보장했어. SKT가. 조건이 괜찮나요? 이 정도면 국민연금이 들어갈 만하지. 5년 내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승부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치킨 게임의 배그에서 내가 우승은 아니더라도 살아남든가, 아니면은 낡아져요 뿌에서 팔던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3.5%는 SKT가 보장할게요. SKT 정도면 망하진 않겠지. 5천억 갖고.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은 이거죠. SK텔레콤은 그걸 왜 했어요? 대주주거든. 대주주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연금 같은 데가 그 자금을 주지 않으면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98% 다 들고 있죠. 자기네들이 돈을 넣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될 시기거든. 적자가 너무 크니까 어차피 내 돈으로 넣어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나, 이거를 분할한 다음에 내 돈 말고 국민연금 같은 데서 증자를 받은 다음에 3.5%면은 뭐 자기들이 SK텔레콤이 자금 끌어와도 뭐 그 정도 자금 비용이 든다고, 요거보다 조금 덜 들긴 할 텐데 자금 비용이 든다고 가정을 하고 내 돈을 넣나 3.5%짜리 해서 넣나 똑같아. 대출 받은 거 비슷하죠. 신설을 한 다음에 승부를 보고 안 되면 요걸 팔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SK텔레콤이 자기 돈을 증자해서 넣는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지만 SK텔레콤 투자자들이 난리 치겠지. 유상증자 같은 걸 해서, 유상증자를 SK텔레콤이 여기다 돈을 넣기 위해서 저 돈을 주세요 하고 유상증자를 하면 SK텔레콤 주가가 빠지잖아. 주가가 빠지면은 투자자들이 장난치자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3.5% 보장할 테니까 국민연금 돈을 받은 거야. 그래서 SK 지금 11번가는 아예 분사해서 5천억을 받았어요. M&A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1번가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보시면 쿠팡이 2017년입니다. 쿠팡이 이때만 해도 6,300억, 2018년에는 1조, 2019년에는 1조 5천억의 적자를 쿠팡이 예상을 하고, 11번가도 적자가 900억, SK 플래닛 적자가 2,500억. 못 버티는 거예요. 이베이 코리아 빼고는 싹 적자입니다. 싹. 여기는 이제 아까 보셨지만 사실 투자금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뭐 실버가 쿠팡, UMFT 뭐 요즘에 이번에는 이마트까지. 이마트 적자죠. 다 적자. 올 적자. 올 오브 적자의 시대로 갔어요. 미친 듯한 투자와 올 오브 적자의 시대로 뛰어들어서 어디가 이기실 것 같아요? 쿠팡이 던진 작은 돌이 우리나라 유통업체 전체를 지금 수렁으로 이마트같이 어마어마한 대형업체가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지금 뭐 증자를 못하겠으니까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을 팔고 있어요. 갖고 있던 집문서 파는 거잖아 이거. 저기하고 싸우기 위해서 집문서 팔고 있어요. 집문서 팔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버티겠다는, 점포까지 팔고 있어요. 내 집 팔고 거기에 내가 전세 들어가겠다는 거거든. 이 거대한 이마트가. 롯데도 지금 여기도 적자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저쪽이 아주 대규모 구조조정과 엄청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승부가 한 1, 2년이면 나지 않을까요? 1, 2년? 대형마트들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는 지금 굉장한 구조조정이 되어 있고, 아마 여기서 승리하는 배그 1, 2, 3등 하는 업체가 과실을 다 가져갈 지금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신세계도 유통업체인데 신세계는 백화점이어서 저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낮으니까 여기는 호텔에 들어갔어요. 신성장 동력으로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에다 공격적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적자예요. 여기도 영업 손실이 나고 있어요. 영업 손실. 우리나라 내수 관련 주들은 지금 전부 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코스피 얘기 드릴 때 주도주를 찾을 때 아무래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으니까 수출 위주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찾는 거죠. 시크니컬한 거를 찾거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걸 찾거나 수출 위주고 시크니컬하고 또 뭔가 미래 산업이고 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자꾸 뭐 반도체나 5G 뭐 장비 만드는 업체나 이런 주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 그런 게 제조다. 제조업체가 세계적으로 내려가니까 그것보다는 뭔가 서비스업이나 뭔가 소프트웨어 쪽에 올라타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올라탄 것 같단 말이야. 글로벌이랑 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올라탔다가 요즘에 박살이 아까 그런 이유로 걔들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주를 찾는데 바이오도 요즘에 다 내려가고 기대감에 내려가고 그 다음 주를 찾는데 과연 그 다음에 올라탈 게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 만약 게임 시장의 플랫폼이 그게 전 세계에 공통적인 플랫폼이 생기면은 거기에 올라타는 업체가 등장해줬으면 좋겠다. 제 기대감은 우리나라 게임 업체도 누군가도 플랫폼을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돈이 드니까 플랫폼을 준비하는 업체도 없는 것 같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숟가락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다들 과금 구조 연구하시느라 거기에 좀 올라타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데가 있고 우리나라 만약에 그 저기 아까 전에 뭐 JYP나 이런 데가 내려갔지만은 그 시장을 반대로 일본 같은 예를 보니까 MCN 업체들은 반대로 꿈을 키우면서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그쪽 업체들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뭐 가능성을 뭐 보여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결론적으로는 게임 형들이 좀 힘을 내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뭔가 좀 올라타서 나도 좀 탈 수 있도록 올라타기 전에 좀 같이 불러서 좀 갈 수 있도록 아직 안 올라탔어 아직 안 올라탔는데 야, 아무리 봐도 저 형들이 자꾸 내 과금 구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았어. 나 형 잠깐만 같이 가야지. 물론 제 주식은 아까 보셨죠? 어떻게 됐는지. 자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주식은 코스피죠.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는 마이너스 28%지만 아까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잘 갈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도 조금 있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 아까 말했지만 수출 주도거나 시크리컬하거나 뭐 5G 이런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꿈과 미래를 싣고 가는 뭐 그런 쪽을 너무 많이 빠졌어. 어디까지 갈까? 만약에 우상향만 한다면은 감사할 따름인데 형은 왜 맨날 고점만 잡냐고? 아니야. 가끔 자러 갑시다. 좋은 시간 되세요.